자,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 보겠습니다. 28번입니다. 다음 중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자, 누구 홍길동이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줬다라고 해서 그 채권 증서를 써놨습니다. 근데 이 돈 돌려받아야 되니까 아주 깊숙하게 잘 넣어놨어요. 그래서 홍길동이가 1,000만 원 갚겠다고 돈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채권 증서를 돌려주려고 보는데 채권 증서를 어디다가 깊숙이 놨는지 잘 못 찾겠어. 그러면 홍길동이 돈 1,000만 원 받아야 돼요? 채권 증서가 없다고 돌려보내야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채권자인데 홍길동이가 채무 1,000만 원 갚겠다고 들고 왔다니까. 근데 채권 증서를 어디다가 잘 놔뒀어. 못 찾아. 그 1,000만 원 수령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채권 증서하고 변제하고는 동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채무자가 돈 갚으려고 찾아왔는데 채권 증서가 없다고 해서 그 영수 안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채권 증서는 못 주더라도 이건 할 수 있잖아. 1,000만 원 영수했음. 이거 써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채권 증서를 반환 못 하더라도 돈 1,000만 원 받았음. 이렇게 해서 영수증 써주면 되는데 그 뭐 동시행할 필요가 뭐 있어. 돈 빌려준 거 갚겠다고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변제와 채권 증서의 반환은 동시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변제가 먼저 선이행하면 돼요. 그리고 영수증 써주고 나중에 찾아서 줄게 이러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변제와 어음수표의 반환은 이건 동시행을 해야 돼. 은행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변제와 저당권 말소에 대한 등기 서류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변제와 저당권 등기 말소는 일단 저당권이라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거 추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저당권이 지금 있다라고 저당권이 등기됐다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럼 등기되어 있는 거를 변제하는 거니까 뭐가 선행이냐면 변제가 선행이에요. 왜냐하면 피담보 저당권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한다는 걸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기돼 있는 돈을 갚으려 그러면은 뭐가 먼저 선이행이라고요? 변제가 선이행이에요. 그래서 디귿번은 동시행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별개의 약정에서 발생한 양채무다. 원래 지금 현재 쌍무계약이니까 현재 채권 채무 관계에서 동시행을 해야 되는데. 채권법은 이 계약법 자체가 임의 규정입니다. 다시 한번 계약법 전체 95%가 뭘로 돼 있다고요? 임의 규정. 그러니까 법보다 뭐가 우선하냐면 특약이 우선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약법은 법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특약이 우선해요. 그러면 이 채권 채무에 생긴 것을 동시이행해야 되는데 특약으로 이거와 상관없는 별건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동시이행한다. 이 건과 별건에서 발생한 것을 묶어서 동시이행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약정에서 발생한 양채무를 동시이행한다는 특약에 의해서 동시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만 답이 되어집니다. 자, 29번 갑이 그 소유의 X가 오게 돼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4번 틀렸습니다. 매매계약 성립 후 동그라미 이행기 전에 갑과 을의 귀책사유가 없이 불능이 됐다. 그럼 이행기 후에 불능이 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죠. 후발적 불능인데 양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양쪽이 다 귀책사유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양쪽 다 잘못이 없을 때는 누가 손해봐야 돼요? 채무자가 손해봐야죠. 채무자는 매도인이고 부동산 기준으로 매도인은 갑이고 그래서 갑이 손해봐야 되니까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 지급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매매대금 청구할 수가 없고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왜냐하면 목적물 가옥을 갖다가 이전할 수 없게 됐으니까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그리고 잔금 지급 청구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매매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틀렸어요.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4번 틀렸습니다. 30번 갑은 자기 소유의 아파트를 을에게 매매대금 2억 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2천만 원 받아 2천만 원을 수령하면서 중도금과 잔금은 갑의 채권자 병에게 을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원장님 자, 그럼 이 30번을 뭐라고 불러요? 30번을 3자를 위한 계약이라 불러요. 뭐라 본다고요? 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됐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갑과 을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2억짜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서 2천만 원은 매도인이 받고 나머지 1억 8천에 대해서는 이 갑이 지명하는 병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병은 제 3자고 수익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30번에 틀린 건 4번이 틀렸는데 자, 일단 맞는 것은 4번이 맞는데 1번부터 볼게요.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갑이 을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자, 이거 여기 봅니다. 이 갑과 을의 계약이 사기에 의해서 이 계약이 뭐였다고요? 취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낙약자는 요 병에게 대항할 수 가로 대항할 수 있다요, 없다요? 있다다 없다다? 있다요, 있다. 자, 여기 봅니다. 그러면 지금 사기를 이유로 이 계약 자체가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줄까요, 안 넘겨줄까요? 안 넘겨주죠. 등기 이전 안 해주죠. 등기 이전 안 해주니까 낙약자는 대항할 수 있다에 따라서 대금 지급, 요 수익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없다가 되면 내가 바로 얘기할 거야. 반피 아이가 이거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면 줘야 된다는 소리인데 반피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선의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반피가 됐죠. 반피라니까 없다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있다라 그래야 돼. 내가 있다. 이제 안 까먹겠지. 반피. 아니 시험 문제는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이쪽 거 나오면 없다고 이쪽 거 나오면 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이쪽 거 내서 없다고 낼 건지 이쪽 거 내가지고 있다고 낼 건데 그러면 이쪽은 있다라고 함정 파고 이쪽은 없다라고 반대로 파놓는단 말이에요. 자, 2번. 그러니까 지금 대항할 을은 낙약자고 낙약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있다. 없다 그러면 대금을 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등기는 못 받았는데 대금을 주니까 반피 소리를 듣는 거야. 자, 2번. 을이 병에게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면 병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 봅니다. 병은 계약 당사자예요,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 권한은 없지만 돈을 안 줬으니까 낙약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돼요. 그렇지만 계약 해제권은 안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해제권이 없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3번은 와가지고 을이 병에게 잔금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박스.
자, 이거를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이 해제가 되면 1, 2, 3가 나와야 돼. 1, 2, 3. 자, 1, 2, 3. 1 뭐다? 소금 무효. 제발 벌벌 좀 하지 말고. 자, 1이 소금 무효. 2는 뭐다? 봐라 또 벌벌벌하고. 아, 이 지난주에도 해줬는데 이걸 또 벌벌벌하네. 원상회복. 세 번째 뭐다? 손해배상. 아, 누에 꼬치가 좀 뽑아내듯이 줄줄. 아, 내가 지난주에도 써주고 이거. 자, 그래서 이게 2가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원상 회복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해야지. 누가 한다고요? 당사자. 그러면 병은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니까 지금 1억 8천을 받았는데 이게 1억 8천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해제가 됐대요. 해제가 됐을 때 병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 틀렸잖아요. 병에게 잔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요? 갑한테 반환 청구.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해야 되지. 원상회복이니까. 3번은 원상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은 계약 당사자끼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억 8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돌리도 안 돼요. 돌리도는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낙약자는 요약자한테 돌리도 반환 청구를 하는 겁니다. 원상회복 당사자니까. 4번 을은 갑으로부터 아파트의 이전 등기에 대한 제공이 있을 때까지 병의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번을 뭐라 부를까? 아, 동시이행이라고 하지. 등기 줘야 잔금 칠 거 아닌가? 받아야 주지. 받아야. 그러니까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그래서 등기가 넘어올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이행 관계네. 왜 이렇게 자꾸 세게 말을 하냐면 시간을 길게 들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시간이 1차 시험의 관건은 시간이 모자른단 말이에요. 시간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잘못해갖고 나중에 찍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찍으려면 뇌가 빨리빨리 반응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뭔가 힌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트마다 다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를. 그러니까 혹시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세게 말했다 그래서 혹시 저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 제가 무시한다거나 뭐 이래서 하는 얘기 아니니까 오해가 없었으면 싶습니다. 또 반피 아이가 그러니까 나보고 하는 소야 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자, 5번 답은 4번이었고,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중도금, 잔금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확답을 병액에 대해서 채구할 수 있고, 슬롯이 잘라 여기까지 맞습니다. 여기까지 맞고요.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수익 거절을 한 것을 본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게 아니라 수익을 뭐 했다고요? 거절. 수익의 거절을 의사표시한 것을 본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31번입니다.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을에게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를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5번이 틀렸군요. 해제 후에 을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병은, 이 매수한 병 3자라고 하죠. 3자 병은 선의악이 불문하고 수익을 취득한다.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보호되는 3자는 누구만 보호돼요? 선의만 보호이 되고 악의는 보호가 되지 않는데, 거기 보니까 선의악이 불문하고 라고 됐으니까 악의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선의만 보호되는 거죠. 자, 5번 틀렸고 32번입니다. 을은 갑소의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고 즉시 을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계약금 계약이라 그래요. 뭐라 본다고요? 계약금 계약. 1,000만 원을 계약금 계약으로 지급했다. 판례에 의할 때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5번이 틀렸군요. 을이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 자, 박스 치세요. 전제행위. 전제행위를 박스 칩니다. 이 전제행위를 판례가 뭐라고 규정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이 준비돼서 잔금을 들고 매도인한테 등기소에 동행할 걸 요구한 행위, 등기소에 동행할 걸 요구한 행위를 전제행위다라고 판례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준비해 가지고 매도인 보고 등기소에 갑시다라고 동행을 요구한 전제행위는 이행의 착수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행이 뭐라고요? 착수.
근데 을이 이 을은 매수인이고 이행에 필요한 전쟁이라는 경우는 이행에 착수를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1번 현실 매매는 요물 계약이다. 이 요물. 자, 요물은 4개라 그랬습니다. 요물 계약에 해당되는 거 4개. 현대계보 4개였습니다. 현대계보. 자, 현은 뭐예요? 현상 광고죠. 대는 대물변제. 그다음에 계약금 계약입니다. 계약금 계약. 그다음에 보증금 계약. 이렇게 4개가 요물 계약으로서 물건이 건너가든 금전이 건너가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현실 매매. 자, 현실 매매. 여기 저 건너편에 홈플러스도 저 뭐야? 요 위에 여기 뭐죠? 전철역이? 응? 상인역이 있는데 보니까 홈플러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2개 다 있더만 보니까. 그러면 상인역 뭐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가서 라면 한 봉지를 샀다고 칩시다. 자, 라면 한 봉지를 들고 와 가지고 캐셔에서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돈 주면 바로 라면 바로 살 수 있죠? 그걸 현실 매매라 그래요. 이 현실 매매는 혼합행위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혼합행위. 그래서 요물 계약이라고 안 합니다. 요물 계약은 종류가 4개밖에 없어요. 현대 계보. 그래서 현실 매매는 여기 무슨 시장 하나 있던데 여기 월배 시장. 월배 시장에 여기 가니까 여기 입구 쪽에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배 사과 뭐 이런 거 호박 이런 거 팔더만요. 보니까 그 호박 얼마예요? 3,000원. 3,000원 바로 주면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런 걸 현실 매매라 그런다면 이건 혼합행위예요. 혼합행위. 예. 요물 계약이라고 안 합니다. 그다음에 니은번 매매의 목적으로는 현존하는 것이 된다. 땡. 우리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분양 계약을 할 때 아파트 1,501호는 아직 짓지도 않았어. 저기 아직 저기 공간 속에 있어요. 도면 보고 계약했거든요.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것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디귿 특정물뿐만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 목적물이 된다. 자, 지금 이쪽에 동 이름이 무슨 동이에요? 진천동. 자, 그럼 볼게요. 진천동 127번지. 진천동 127번지라는 땅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죠? 저 127번지가 어딘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 127번지라는 땅은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뭐라 그럴까? 특정물이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딘지 몰라. 그러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진천동 127이라는 토지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 본다고요? 특정물이에요. 특정물. 그래서 토지나 건물은 뭐라 본다? 특정물이라고. 다시 한번 토지와 건물을 뭐라 부른다고요? 특정물이라고요. 특정물. 예. 저기 홈플러스나 롯데마트에 가니까 청과 파는 데 가니까 수박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수박 뭐라 그래요? 종류물. 그다음에 그 미국 파는 데 가니까 20kg, 10kg짜리 쭉 쌓여 있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종류물. 그래서 거기 특정물뿐만 아니라 종류물도 매매 목적물이 된다. 맞네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번 맞습니다. 리을 타인의 부동산,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행위 사법상 효력은 유효. 자, 그 다음에 리을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물이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있어서도 매매대금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된다. 아닙니다.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팔래 살래 그래서 나 팔게 이러면 그냥 계약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매 대금이 반드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3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담보 책임 중 악의의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거. 악의의 매수인에게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저 손해일 때 전에 재수 없다. 그 중에서 악의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되는 것은 가저가 경매밖에 없죠. 뭐밖에 없다고요? 가저가 경매. 그럼 1번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악의의 매수인에게 인정될 수 있다. 1번만 답이 됐습니다. 35번 토지 임차권의 지상물 매수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은 것은 1번 기간의 약정이 없는 박스 주세요. 기간의 약정이 없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다. 슬러시입니다. 소멸. 임차권이 해지 통지에 의해서 소멸되면 토지 임차인은 건물 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 해지하면 즉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간의 정의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면 임차인은 뭐 한다고요? 즉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해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지상 매수권은 부정된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계약법은 법보다 특약이 우선되는 임의 규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95%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럼 5%는 강행 규정이라는 소리죠. 5% 강행 규정 안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이런 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하게 되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지상 건물을 철거해서 인도하도록 하는 특약은 사법상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2번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예요. 무효. 그렇게 특약을 해놨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무효란 말은 효력 자체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 3번 갑니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박스.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은 뭐가 있을까? 차임 2기 연체입니다. 임차인이 차임 2기를 연체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발생 안 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발생 안 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발생 안 합니다. 그래서 3번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적법한 토지 전차인. 자, 어떤 경우라야 적법한 토지 전차인이 발생하죠? 임대인의 동의. 밑에다 쓰세요. 적법한 토지 전차인에다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적법한 토지 전차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한 토지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 부속물 두 개 다 매수 청구가 허용됩니다. 있는데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5번 건물이 임차 지상과 제3자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 지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 소유권의 객체는 대상이고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 청구가 허용된다. 맞네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임대인 토지입니다. 여기는 3자, 제3자 토지예요. 임차인이 그러면 임대인 토지와 3자 토지에 걸쳐서 이렇게 건물을 축조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축조가 됐을 때에는 요 경우는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임대인 토지와 제3자 토지에 걸쳐서 건물을 축조했다. 임차인이.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구분 소유로 해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이렇게 구분 소유로 등기를 해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3호까지가 딱 임대인 토지우에 걸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 소유,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지상물 매수가 할 수도 없다? 있다. 그래서 임대인 토지와 삼자 토지에 걸쳐 있을 때 임대인 토지 있는 부분까지만 사달라라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임대인 토지와 삼자 토지에 걸쳐 있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상이 아니지만 구분 소유권의 객체의 대상으로 해놨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번 내용이 바로 그 얘기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3번 틀렸네요. 대물 변제 예약 당시에 담보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행 통제를 해야 된다. 통제할 필요가 없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3억을 빌렸다고 칩시다. 3억을 빌렸기 때문에 대여금 채권이 있다 이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금전 소비대차. 그래서 이자를 붙인 게 5천만 원, 3억 5천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근데 이 부동산의 가치가 3억이에요. 그러면 부등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합치는 금액이 담보가치 부동산, 담보 부동산보다 가치가 피담보 채권이 더 커요. 이럴 때는 담보가치가 더 크고 담보가치가 작고 채권과 이자 합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경우는 누가 손해나는 거예요? 채권자가 손해나고 채권자가 자선 사업을 하겠다는 거니까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가등기 담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 조심해야 될 거는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 부동산 가치가 3억이 아니고 5억이라고 해봅시다. 5억이다. 5억이고 지금 원금과 이자는 합친 금액이 3억 5천이다. 그러면 지금 5억에다가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3억 5천 여기에다가 선순위가 2억이 있더라. 그러면 합치니까 이게 지금 5억 5천이 돼버렸죠? 5억 5천 맞죠? 예. 그러면은 지금 거스름돈 줄 게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 경우는 담보 부동산보다 이자와 선순위권 합친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줄 돈이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5천이다.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줄 돈 없으면 없다는 걸 통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통지를 해야 돼요. 이 경우는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처음부터 이거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동산 가치가 3억밖에 안 되고 이거는 5억이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자와 원금액 합쳤을 때 피담보 채권액이 더 커요. 이럴 때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통지할 필요가 아예 없어요. 왜? 적용 대상이 아니니까. 자, 37번 주택임대차 보법상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된다. 주임법이기 때문에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하고 2년에서 인정을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는 양도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양도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양수인.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지금 임대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라고 해보죠.
을이 지금 임차인인데 보증금 1억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보증금 1억이 있다. 그런데 이 보증금 1억이 지금 병에 의해서 감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이 감류 채권자가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감류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임대차 기간 끝나고 나면 요 1억을 병한테 줘야 됩니다. 누가 줘야 돼요? 갑이 줘야 돼. 임대인 갑을. 그래서 요 임대인 갑을 뭐라 그러냐면 보증금 1억이 지금 감류가 됐기 때문에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불러요. 제3채무자. 제3채무자. 이 상태에서 임대인이 이 부동산, 이 임차인이 부동산을 이걸 갖다가 정한테 팔았습니다. 매매로 팔았어요. 그럼 병이 양수인이네요. 그럼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누구한테 넘어가요? 양수인 정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감류 채권자는 임대인이 팔았으니까 임대인이 양도인인데 양도인한테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양수인한테 달라고 해야죠. 양도인에게는 달라고 못하죠. 왜? 임대인의 지위가 정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면책됐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번에 양도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하세요.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 효력을 주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2번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했다. 박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했다. 그걸 박스 쳐보세요. 자, 환산 보증금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인법에서 환산 보증금은 보증금에다가 여기다가 뭘 더하냐 했더니 월세 곱하기 100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만약에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150을 내고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은 얼마입니까? 이게 월세 곱하기 100이니까 150 곱하기 100 하면 1억 5천이에요. 그럼 보증금 1억이 있으니까 2억 5천인 거야. 이거 계산기 눌러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런 건요. 자,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산 보증금이 9억인데 이 9억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상인법이 적용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적용 안 하냐 그랬더니 1년 보장 규정을 적용 안 해요. 두 번째로서 우선 변제권 보장 안 합니다. 우선 변제권 보장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뭘 보장 안 하냐 했더니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장 안 합니다. 보증금 반환 안 해주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못 한다는 거예요. 9억이 초과되는 상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38번 1번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대항력 인정합니다. 계약갱신 요건 인정합니다. 거기 우선 변제가 들었네. 여기 뭐가 들었다고요?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번쯤은 틀렸습니다. 우선 변제권 1년 보장 규정 임차권 등기 명령은 환산 보증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세 가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 38번에 5번에 소액 보증금 최우선 변제의 범위는 임대 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락 대금 중에서 소액 임차인이 여러 명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나오게 되면 2분의 1 금액 범위 내에서 지지고 볶아라라는 겁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소액 임차인들끼리 니네들끼리 나눠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38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3번 틀렸군요.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이 그 지분 비율로 지분 비율로 사용할 수 있다. 제 사용에 대해서는 이러겠습니다. 지분 비율이라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지분이 잡아서 복도 계단 지나갈 때 이리 지나가야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지. 다시 한번
공용 부분의 사용은 어떻게 따라고요?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지 지분 비율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다음에 40번. 병소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지 을과 사이에 명의시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여기까지 읽고 무슨 형이에요? 아직도 무슨 형인지 구분 못해 이거? 자, 수탁자가 계약을 직접 하면은 계약 명의시탁이고 수탁자가 명의만 빌려주면 뭐라 그랬다고요? 3자가 명의시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근데 이 수탁자가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대금을 줄게 이래 가지고 신탁자가 대금을 매수자금을 줬어요. 매수자금을 줬고 이 매수자금을 가져가 가지고 을이 이 병과 계약했고 이 병은 매도인인데 시험 문제에서는 선이라고 줬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이름으로 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등기도 수탁자 명의로 받아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탁자 병 이름으로 계약하고 대금도 다시 한번 을 이름으로 계약하고 을이 이 수탁자가 등기를 받아왔으니까 수탁자 을은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수탁자가 현재 소유자가 됐다. 자, 그럼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습니다. 병은 매도인이고 이 매도인이 완벽한 권리를 취득한 을 보고 등기 말소 청구권 없습니다. 두 번째,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탁은 유효다. 여기 갑과 을의 명의시탁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 틀렸고요. 세 번째,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시탁 해지를 이유로 하는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여기 이 명의시탁 해지를 이유로 해서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4번 정답.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는데 을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시탁 사실을 알았다. 알았다면 뭐라 그래요? 악의. 정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자, 지금 을이 이 정한테 팔았다는 겁니다. 정이 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데 등기를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수탁자에서 3자에게 넘어오게 되면 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취득하는데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고요. 자, 추석 때 약 한 과목 잘 보강을 하고 목요일 날 추석 쉬고 난 다음에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